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요번에는 주제를 말이죠, 이 임재원의 논차나 사랑방, 청운동 사랑방에서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인생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 눈이 있어야 되죠. 눈, 시야, 그죠? 시야. 역시 아무리 봐도 참 글씨를 못 씁니다, 그죠? 글씨 못 쓰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인생을 꿰뚫어 보는 시야가 있어야 부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부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부자가 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든지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이 시야, 인생을 꿰뚫어 보는 시야가 있어야 부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이 얘기를 한번 주제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는 또 이제 세상을 주무르는 힘을 갖자라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주무르는 힘을 갖기를 항상 누구나 원하죠, 그죠? 크든 작든 자기 주변을 하나의 세상으로 본다면 그 세상의 범위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 1m 이내 반경의 세상이 있을 것이고, 또는 한 동네의 세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또 일개 군 정도의 세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릇이 큰 사람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 또 더 큰 사람은 히틀러 같은 옛날의 과거에 전 유럽을 그냥 주무르고 싶다. 뭐 이런 그 그릇에 따라서 세상의 의미가 여러 가지이지만은 세상을 다 주물러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흔히 이렇게 뭐 신을 받았다든지 뭐 그런 분들 중에서 막 굉장히 큰 소리 치는 막 이 세상을 막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험한 능력을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일정의 그 잠재적인 세상을 주무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에서부터 아마 출발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잠재의식이든 아니면 신이 하강해서 그렇든 어떻든 간에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 욕구, 욕망이라는 건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욕구, 욕망이 과연 실현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어떤 것이 정말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떠하든 간에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말이죠. 되돌아보면은 그 흥망성쇠에 있어서 흥하고 망하는 그 성쇠에 있어서 현상은 일정한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현상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할 그 당시에도 그 순간에도 그 징기스칸의 대군이 믿은 것이 있죠. 댕구리온, 그죠? 댕구리온, 하늘을 믿었죠. 그 하늘의 힘을 믿었습니다. 청나라 누르하치가 중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그죠? 신을 믿었죠. 일종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쭉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말이죠.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신의 힘이 작용했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도 살펴보면 명의 부패죠, 그죠? 명의 부패. 또 명의 그 임진왜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명이 한반도에 너무 힘을 그 국력을 소모한 그런 면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청이 부흥한 것이고, 그리고 명의 조정이 그때 굉장했죠. 황건의 형포가, 그죠? 지금 많이 영화로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죠? 그 황관 누구죠? 내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주 뭐죠? 그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격심한 그 중국 내정의 실패, 뭐 어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뭐 징기스칸이 그 서구 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몽고 북방 민족의 그 흥망성쇠에서 시작되는 그 어떤 그 기동력, 전투력의 그 장대한 발전, 그리고 서구 문명의 침체, 그죠? 그리고 송이라는 나라, 또 이 남송, 북송, 또 이 금나라의 흥망성쇠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북방 징기스칸의 그 몽고군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준 그 조건 뭐 등등,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본다면은 특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춘추 전국시대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옮겨 본다면은 그게 많은 이 책략가, 이 모사들이 있었죠. 책략, 전술, 모사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 각국 육국을 걸어 돌아다니면서 전국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면서 이 다시 말해서 제왕을 설득해서 어떤 책략을 꾸미는 그 책가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서 아주 유명한 사람은 그 관중, 그죠? 관중이라고 그러면 이제 제나라 황공을 도와서 제나라 황공이 춘추 5패의 패자로 만든 그런 책략가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관중이 있고 또 이제 소진, 장이 뭐 등등 같은 소진이라고 그러면 이제 합종책이죠. 합종책으로서 이제 그 사람의 저걸 보면은 기록을 보면 육국이 동맹을 하여 이 유세로서 육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이 유세가 성공해가지고 전국 15년의 평화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고 그것을 깨뜨린 것이 누구냐 하면 장이죠. 장이 결국은 진나라가 그 춘추 전국시대 그 육국의 그 대혼란을 통일하게 하게끔 진나라를 세우게끔 만든 그 기초를 닦은 그 장이, 그죠? 그것을 무너뜨린 소진의 그 합종책을 무너뜨린 소진의 장의의 연행책, 그죠? 이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말과 설득과 그 제후들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또 당시의 중국 대륙의 그 어떤 각 열국의 그 쟁패전을 좌지우지했던 이 책사들의 그 유세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치가 있었다는 얘기. 이치.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을 요리하고 주물러서 어떤 일을 되게끔 만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어떤 이치, 그 이치로서 제왕을, 그 당시의 제왕들을 설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득했다라는.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 논지가 바로 다시 말해 이치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이 이치라는 것을 전국 시대의 또는 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거기에 그 세상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치가 있었고, 그 이치를 활용하게 해가지고 상황을 변화시켰던 영웅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웅이 그냥 힘이 센 영웅이 아니라 이 이치를 제대로 습득하고 터득한 사람들의 책략과 어떤 열정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합종책이든 뭐 연행책이든 또는 뭐 관중의 황공을 설득했던 그 관중의 그 유명한 그 변설이든 어떻든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무엇을 활용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이치라고 그러는 이것을 활용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의 그 천하 대세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이것이 작용했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무엇과 충돌이 되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 기도라든지 뭐 산에 가서 뭘 한다든지 하느님에게 뭘 빌었다 라는 것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치를 통해서 바뀌더라는 얘기죠. 이 이치를 아는 자만이 역사의 성자가 되고 당시 상황의 지배자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그 신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이치가 지배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치라는 게 그렇다면 이 이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사회과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역사가 돌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당연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 이 흐름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게 흘러가더라는 얘기죠.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칠안의 법칙이죠. 치세가 있고 난세가 있고 이것이 반복되더라. 그죠? 번영이 있고 주저앉는 폐쇄되는, 다시 말해서 주저앉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고 흥하는 기간이 있고 쇠하는 기간이 있더라. 크게 그 법칙을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이게 막 크게 그렇게 큰 어떤 흐름의 이치를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작은 소소한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이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쉽게 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죠. 사물이 가지고 있는 법칙. 쉽게 해서 이 이치를 세상을 다루는 이치를 논한다면은 천하의 정치가가 될 것이고 경제가가 될 것이고, 작은 이치를 다룬다면은 사물을 다루는 장인이 되겠죠. 그죠? 기술자.
예를 든다면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연과학에서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이 기술을 얘기할 때, 또 과학의 그 공식을 얘기할 때, 과학의 법칙을 얘기할 때, 이것 또한 이치가 되죠. 그죠? 그죠? 이치가 된다라는 얘기. 과학 기술이든 사회과학의 법칙이든 또는 세부적인 어떤 물질을 다룬 미세한 어떤 그 전문 분야의 어떤 기술이든 간에, 또는 뭐 예술이든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이 이 이치를 벗어나는 일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치에 의해서 좌우된다, 움직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치를 획득하고 아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뭘 했습니까? 공부를 하라고 그랬죠. 공부를 하라.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하라. 이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이 이치를 습득하는 거죠. 그죠? 이치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꿰뚫어야 부자가 된다, 또는 세상을 주무르는 힘을 갖자라는 것이 궁극적인 나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치를 알고 이치를 습득하는데 총력을 다하면은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은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하든 간에 이 이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이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크든 작은 분야든 큰 분야든 간에 그 이치를 추구한 그 분야에서는 반드시 대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가가 되면은 돈이 자연적으로 따르죠. 그죠? 왜냐하면은 어떤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원래 이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기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또 그 삶을 쭉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은 기적은 없더라. 무엇이? 단지 오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연성밖에 없더라는 얘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세상은 이치가 지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치를 다시 말해서 이치를 많이 알고 그것을 활용하고 할 줄 아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얘기는 가장 쉽게 우리가 닿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치를 추구하는 학문이죠. 그죠? 이 과학이 말이죠. 과학과 기술이라는 게 이 이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가장 첨예한, 가장 정확한 이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수학이죠. 수학이고 과학이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국가와 과학과 기술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야만이 이 선진국이고, 또 나아가서 이 세계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그들이 많이 반성하는 것이 인문학, 철학, 그러면서 흔히 얘기해서 그 선비, 사대부, 그 뭐 유교, 공자 뭐 등등 그런 쪽에만 적을 하고, 이런 기술, 과학 분야를 굉장히 천시한 그런 풍습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자의 어떤 그런 중요성만 강조했지, 우리 삶의
천하 인민들의 그 삶과 직결되는 과학이나 기술, 이것을 굉장히 등한시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들이 이 이치, 다시 말해서 과학 기술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과학 기술을. 세상을 다루면서 이 이치를 알아야만 모든 것을 다루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이 이치를 알면은 귀신까지 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이치를 알아야 귀신을 부릅니다. 자, 귀신까지 부르는데 뭐가 두렵고 어떤 능력이 부럽습니까? 그죠? 그 귀신마저도 이 이치의 법칙을, 이 이치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얘기. 그렇죠? 이 전지전능한 이 이치가 있다라는 얘기, 이치, 다시 말해서. 이 이치라는 건 뭐냐? 과학이고 기술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요, 국가를 통치하는 힘이요, 역사를 바꾸는 힘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 이치라는 건 다시 말해서 신보다 낫다. 신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신보다 위에 있는 것이 이치예요. 근데 이 이치라는 것은 사람 누구나가 마음만 먹고 이것을 습득하고 배워나가면 이 이치는 우리 몸속에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우리 몸속에 이 이치를 쌓을 수 있다는 게, 이치를 쌓는다라는 게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라는 얘기죠. 근데 이 이치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격투기가 있다고 합시다. 격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권투도 있고 주짓수도 있고 뭐 유도도 있고 저기 태국에 뭐가 있죠? 킥복싱 거 뭡니까 그거? 무에타이도 있고, 그죠? 많죠. 그러나 그 격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치를 충분하게 습득한 사람은 반드시 격투기를 제패할 것이다. 이치의 관점에서 이 격투기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격투기에서 성공할 수가 없죠. 그죠? 그 격투기에 무슨 이치가 있냐 그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그 격투기에서 이치가 있습니다. 주먹을 피하는 이치가 있고 상대를 때려 눕히는 이치가 있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주짓수가 있다고 하죠. 주짓수, 그 흔히 얘기해서 주짓수라고 그러는 이 격투 기술이 격투기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 어떤 그 투쟁 기술을 발휘하죠. 그죠? 이게 뭡니까? 쉽게 해서 이 권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잡다한 격투 기술은 그냥 이래 주먹질 두들겨 패는 건데, 어떻게 이 주짓수는 뭡니까? 그 움직이는 걸 착 달라붙는 거죠. 그죠? 마치 뱀이 휘어 감듯이, 그죠? 뱀이 휘어 감듯이 착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기술을 구사하죠. 그죠? 분명히 기술입니다. 기술은 이치라고 그랬죠. 그죠? 이치. 그 이치를 다시 말해서 뱀과 같이 탁 이렇게 잡히면은 결코 놓지 않는, 휘어 감는, 상대를 뭐라고 그럴게요? 진흙탕 속에 집어넣는, 다시 말해서 진흙탕의 함정 속에 빨아들이는 그런 기술을 구사하죠. 그죠? 이 날뛰면 날뛸수록 이 진흙탕 속에 빠지죠. 그죠?
이 주짓수의 기술이 방향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떠한 분야 어디에서든 간에 이 이치를 제대로 알고 습득하고 제대로 축적한 사람, 축적해 가지고 그 힘을 기른 사람은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주무르는 힘을 갖자라고 그런 이 주제를 세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간다. 그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공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이치를 배우는 겁니다. 이치를 추구하는 건데 그 추구하는 데서 우리가 목적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남이 공부하니까 학벌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배워서 남주라. 그죠? 배워서 내가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거기에 이치를 구하고 내 몸의 실력과 능력이 쌓인다는 것은 뭡니까? 공부를 해서 능력과 실력이 쌓인다는 것은 이 이치를 충분하게 자기 마음에 쌓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이 이치가 충분하게 자기가 쌓게 되면은, 이 이치를 충분하게 습득한 사람은 뭐가 되죠? 나중에 신이 된다는 신이 된다. 절에 가서 나무아미타불을 관자재보살을 아무리 해봤자, 그죠? 그것을 외웠다고 해서 이치가 터득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 이치는 사물의 이치고, 이 우주 전체 어디에든지 이 이치는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이 이치는 그것을 습득하고 알아내어 가지고 캐내어 가지고, 요즘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지금 채굴 하는 그 시스템도 있죠. 컴퓨터를 가지고. 그러듯이 이 이치가 말이죠. 우주 이 전체 우리가 삶과 우주 곳곳에 물질 어디 안 박힌 곳이 없습니다. 그죠? 이 이치를 끄집어내어서 이 마음속에, 자기 몸속에 체계화시켜 나간다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흔히 요즘 이렇게 인터넷 같은데 이 강의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말이죠. 공부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공부가 뭔지, 다시 말해서 뭘 추구하는 거지, 왜 그런 공부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대부분 조상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또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죠? 신이 있다, 신장이 있다 등등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신의 강림 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의 목적이 바로 그럽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죠? 이 이치와 기운입니다. 그죠? 그리고 공부를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 선인들이 성견 지명을 가진 모든 훌륭하신 분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거예요. 세상은 이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습득하고 익히는 것을 공부라고 한다. 이것을 익히고 해야만이 비위에서 관중이나 소진과 장이, 징기스칸과 등등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영웅도 될 수 있고 위대한 인물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냐면은 청을 세운 누르화치라든지, 그죠? 주원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죠? 중요한 것은 징기스칸만 하더라도 징기스칸의 대군이 그죠? 천하무적이 다시 말해서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기마 대군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 그 초원지대에서 수많은 그 유목 그 전투병들이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무엇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 과정에서 이 전투의 이치, 전쟁의 이치, 그죠? 이 전쟁의 이치가 징기스칸에게 강림했다. 다시 말해서 체득이 됐다라는 얘기야. 총명한 징기스칸과 총명한 그 당시의 몽고군의 그 몽고 병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쉽게 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은 이 징기스칸 이 몽고 기마 대병들이 전개했던 그 전략 전술은 당시에 그 유럽이라든지 또는 이쪽으로 쭉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이 상상도 못했던,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신출귀몰 한다라는, 징기스칸 이 군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럴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전술 전략이 능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치라는 게, 다시 말해서 이게 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이거였다라는 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얘기. 뭐 이치 이기라고 그러면 그 우리나라 이거 얘기했듯이 그 뭐 이기 이원능, 그래서 육아에서 얘기하는 거기에만 그거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건 이기라는 거는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 가장 쉽게 해서 물리학의 그 법칙, M은 C 자성이다. 그죠? 이 아인슈타인 공식, 그죠? 이것도 이에 해당되는 게 이치, 다시 말해서 여기 해당된다는 얘기.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이것을 활용할 줄 아는 자만, 이것은 이라는 거는 인간이 얼마든지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여유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 이것을 습득하고 익히고 이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 다시 아는, 지금 우리 이제 청년들 같으면은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것의 의미를 안다면은 지금 현재가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치라고 그러는 이 연장을 가지고 세상을 뚫으면 세상이 안 뚫릴 세상이 없죠. 그죠? 자기 앞에 들이닥친 어떠한 어려움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뚫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란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절대적인 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동북아시아의 문화에는 이런 게 있죠. 이런 관점에서 이 길을 터득하면은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 그죠? 신이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죠? 흔히 얘기해서 이 사주 추명학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 추명학이 뭡니까?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는 이치를 통해서, 그죠? 음양오행이라고 그러는 이치를 통해서, 오행이라는 이치를 통해서 이 인생을, 우리 인간의 삶을 꿰뚫어 본다는 얘기거든요. 관통해서 본다라는 얘기죠. 마치 신과 같이. 흔히 해서 미래를 볼 수 없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이와 기를 통달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치를 통해서 그 일체의 그 인생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절대 이 이치를 벗어나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왜 이 얘기를 얘기하느냐면은, 흔히 얘기해서 사주팔자를 본다는 음양사 술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사주팔자는 사주팔자래요. 예? 이건 안 맞다라는 얘기죠. 그냥 안 맞다라는 얘기죠. 사주팔자대로 다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아, 그런 소리 할 밖에야, 아예 자기가 사주팔자를 본다고 그러면서 그 상담을 하는 자체가 사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 사주팔자를 보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 있고, 그 바라는 볼 수 있대 무엇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얘기하면 물론 저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단지 그냥 쉽게 해서 이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주팔자 보면 안 되죠. 예? 사주팔자대로 다 사느냐, 그런 얘기 하시려면 사주팔자 안 보면 보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이것이 자기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논해야, 그럴 자신이 없거든. 아무리 밥 먹고 사는 수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죠? 이 한계는 분명히 알고, 이 관점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 이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 관점이 없다면은 이 추명학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죠? 추명학을 논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쭉 보면은 하도 이 쉽게 얘기해서 혹세무민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세무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신이라든지, 그죠? 신, 귀신, 조상신, 흔히 얘기해서 절 같은 데 뭐 신장이라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쉽게 해서 부처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개념의 부처입니다. 이 일체의 모든 것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빅뱅을 얘기합니다. 우주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이 우주의 탄생. 이 우주의 탄생을 논하고 얘기하고 접근하는 그 모든 기본적인 그 바탕에는 우리 인류가 이 기라고 그러는 여기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논할 수가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논한다라고 그러는 건 다시 말해서 헤아려서 바라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헤아려서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150억
만년 전으로 전의 그 빅뱅의 그 시점까지 우리가 인간이 바라볼 수 있다. 그죠? 바라보는 것은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신의 영통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에 의해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빅뱅의 그 초기까지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단 하나의 그 가정이 아니고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다시 말해서 우주의 그 대폭발 문제라든지 가장 우주의 기본적인 문제, 그 극소립자의 그 문제,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얘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굉장히 말이 흔히 얘기해서 뭐 팩트도 없고 앞뒤도 없다라고 혹시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이 얘기는 그죠. 이 얘기의 주제는 이 모든 것의 지배자는 이겁니다. 이것은 폐허한 이 허공, 그죠? 이 허공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이 공간 속에서도 숨어 있어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시간의 지배자요, 공간의 지배자요, 우주의 처음과 끝의 지배자가 바로 이 이치입니다. 이 이치는 굉장히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도 있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 속에도 있어요. 이 이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공을 기르고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이치를 쌓아라는 얘기예요. 이치를 체득하고 쭉 자꾸 쌓아 올리라는 얘기죠. 계속 쌓아 올리면 신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럼 너는 뭐냐? 혹시 그런 얘기 하려는지 몰라요. 물론 나도 이치가 그만큼 충분하게 쌓여 있지는 않죠. 아직 소진이나 장애의 수준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 징기스칸의 역량과 같은 그런 이치를 체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단지 이유는 그것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하려면은 이 이치를 구하고 찾는데 총력을 다하라. 그러면 반드시 자기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 사람 열심히 이치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무슨 이치를 쌓았냐? 물론 사주 초명학이라든지 이것도 많이 오랫동안 한 40년 이상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죠? 시중의 어느 술사보다도 못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보는 이것도 했거든요. 무술 하시고 한 40년 이상 했어요. 괜히 남한테 시비 걸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이 방송 나갔다고 나하고 싸우자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어디 가서 내 몸은 부어할 정도는 돼요. 근데 쉽게는 보지 마시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평생을 이치를 구했어요. 여기서도 이치를 구했고, 또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데 대해서도 이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돈은 그렇게 벌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적정하게 내 삶을 적정한 선에서 그리고 살기를 원했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죠. 그죠? 그 인생이 이때까지 이제
나를 있게 한 것인데, 그 오늘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이치를 구하는 공부를 하시라. 다른 공부하지 마시고 이 이치를 구하는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이치라는 것은 쉽게 해서 공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방송 내용을 잡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좀 방송이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다음에 또 이 임재훈의 논천하, 그죠? 여기에 찾아오시면은 또 재밌는 얘기가, 그때도 재미가 없을는지도 모르지만은 가끔 가다가 흥미로운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추천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